오늘은 지난 10화에서 나병이가 구산령이 자신을 속이는 걸 알면서도 악귀의 이름을 왜 알려줬는지, 그리고 구강모 교수가 봉인했던 붉은 댕기함을 왜 다시 파낼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까지 뿌려진 복선과 떡밥을 분석해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악귀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2개월 전 구강모 교수는 염혜상 교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펜션을 찾아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금줄에 감긴 목함이 하나 드러나자 구강모 교수는 뚜껑을 열어보죠. 그러자 그 속에는 뜻밖에도 붉은 댕기가 하나 들어있었죠. 이때 구강모 교수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1화로 가보겠습니다. 구강모를 죽인 악귀는 자신이 구강모 교수인 것처럼 유서를 작성한 뒤 그 펜션에서 파낸 붉은 댕기를 산영에게 유품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산영은 그 붉은 댕기를 만진 뒤 악귀에 씌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 무당 최만월은 악귀는 대대로 그 집안의 가장들에게 물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염혜상 교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악귀는 그 집의 첫째 아들인 염혜상 교수에게 자동으로 옮겨가지 않았죠. 그렇다면 염혜상 교수가 단순히 산영이처럼 붉은 댕기를 만지지 않아서였을까요? 오직 악귀는 붉은 댕기와의 접촉만을 통해 숙주를 옮겨가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4화로 가보겠습니다. 염혜상 엄마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중 악귀를 없애기 위해 붉은 댕기와 흘고무줄, 푸른 옹기 조각들을 가지고 악귀를 봉인하려고 하죠. 하지만 동해의 한 펜션에서 어린 염혜상이 문을 열어버리는 바람에 악귀에게 죽임을 당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때 염혜상이 이미 차 안에서 붉은 댕기를 먼저 만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악귀는 염혜상에게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즉 붉은 댕기를 만졌다고 해서 다 악귀가 옮겨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산영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 생각에 붉은 댕기는 그저 악귀의 기운이 서린 5가지 물건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중 하나를 선택해 악귀는 숙주를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염혜상이 어릴 때는 물건 대부분이 봉인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구강모 교수가 죽었을 때는 댕기 하나만 봉인이 풀린 상태였죠. 당시 나머지 물건들은 전부 금줄에 묶어 악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기운으로 봉인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붉은 댕기는 정말 악귀로 지목된 목단 언니의 원한이 담긴 물건이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붉은 댕기에는 목단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전부였을 뿐 악귀가 스스로 느끼는 고통이나 원한은 담겨있지 않았으니까요. 참고로 지난 10화에서 산영이가 초자병을 잡았을 때는 명확하게 그 내용이 드러났죠. 산영은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냉장고를 부수고 물을 벌컥벌컥 마셔댔으니까요. 즉 악귀가 죽기 전까지 붉은 댕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면 산영은 1화에서부터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댕기는 애초부터 목단이 것이었기에 과거 목단이 머리에 묶어주었던 목단 언니의 단출한 그 기억만 떠올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두가 악귀와 나병이에게 속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악귀의 원한이 담긴 진짜 최종템은 붉은 댕기가 아닌 옥비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이 때문에 구강모 교수가 죽기 전까지 봉인이 통하지 않는 붉은 댕기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것이겠죠. 물론 구강모 교수 역시 악귀의 진짜 이름을 몰랐던 것이 패착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가짜 옥비녀가 발목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악귀를 봉인할 수 있는 진짜 옥비녀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서 옥비녀의 악귀의 원한이 담기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화로 가보겠습니다. 무당 최만월은 악귀를 만들기 위해 이목단 언니를 염씨 집안 창고에 가두고 곡기를 17일 동안 주지 않습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주먹밥을 대죽에 끼워 내민 다음 이목단 언니의 모든 정신력이 대죽을 잡으려 할 때 칼로 쳐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날 최만월은 큰 실수를 했죠. 연매를 하던 도중 자기 뜻대로 단칼에 이목단 언니를 죽이지 못했으니까요. 심지어 최만월은 이목단 언니에게 반격까지 당했죠.
죽은 줄 알았던 이목단 언니가 죽어가던 마지막 순간에 최만월의 옥비녀를 잡아채서 그녀의 가슴을 찔러버렸으니까요. 최만월은 순간 당황한 나머지 칼을 마구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옆에 놓여있던 푸른 옹기가 박살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즉 이목단 언니가 죽은 순간까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물건이자 가장 큰 원한이 담긴 물건은 붉은 댕기가 아닌 최만월의 옥비녀였던 것이죠. 이후 바닥에 떨어진 옥비녀를 염해상 조부가 주우면서 악귀는 염씨 집안으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염해상 조부가 붉은 댕기를 잡는 것으로 나왔죠. 아마도 이건 시청자를 속이기 위한 페이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악귀 10화로 가보겠습니다. 악귀를 만드는 데 성공한 최만월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병이를 찾아옵니다. 그리곤 다급하게 말하죠. 그런데 이때 최만월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온몸이 피투성인 것은 둘째치고 오른쪽 가슴에는 비녀같이 뾰족한 무언가에 찔린 듯한 상처가 보였으니까요. 이 때문인지 최만월은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계속 움켜쥐었죠. 다음은 10화에서 산영이 나병이를 속이던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병이는 과거를 회상하며 당시 악귀와 약속했던 기억을 떠올리죠. 이때 악귀는 자신을 죽이려는 염해상 조부를 속이기 위해 나병이에게 거래를 하나 제안합니다. 악귀를 없애는 데 쓰이는 물건 목록을 가짜로 건네주는 대신 진짜는 너만 알고 있으라고 말이죠. 그렇게만 해주면 자신도 살고 나병이도 산다고 말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나병이가 준 거짓 목록으로 악귀를 없애려던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죠. 이에 산영과 염해상은 모두가 악귀의 진짜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죠. 그런데 왜 나병이는 갑자기 산영이에게 자신의 목숨만큼 소중한 악귀 이름을 알려줬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손에 진짜 옥비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즉 악귀의 진짜 이름을 알아도 옥비녀가 없으면 절대 악귀를 없애지 못할 테니까요. 이 때문에 악귀는 끝까지 염해상을 죽이지 않고 이용하려고 했겠죠. 그 옥비녀는 분명 염해상 집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아마도 악귀의 시신과 옥비녀는 염해상 집안 창고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집안과 창고 주변까지 모두 금줄이 쳐진 탓에 악귀는 옥비녀 위치를 정확히 알 수도 없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나병이 집안에도 절대 들어가지 못했을 테고요. 나병애 역시 이런 이유로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겠죠. 그런데 산영이가 악귀인 척 버젓이 들어가 행세를 했으니 나병이가 속으로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거기에다 굶어 죽은 악귀인데 먹는 것을 남긴다? 이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겠죠. 자기 아들조차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집안 냉장고와 음식 창고를 다 털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나병이가 알려준 양이라는 악귀 이름도 진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알다시피 나병이는 큰 돈만 벌 수 있다면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 죽이던 그런 여자였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약은 둘째치고 악귀가 왜 나병이를 처음부터 죽이지 못했는지, 그리고 목탄으로 그려진 악귀의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